50살이 되는 즈음 박진호 씨는 몸 안에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도 그렇다고 눈에 띄게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그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2번, 때론 3번씩 잠결에 눈을 떴고 묵직한 하체를 끌고 화장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시원하게 쏟아지던 소변이 이제는 힘을 줘야 겨우 흐를 정도로 약해졌고 어떤 날은 흐르다 말고 갑자기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며 말없이 버텨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별일 아니야.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며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애써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박진호 씨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그저 노화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그 선택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를 외면한 것이었으니까요.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 그 역시 전립선 문제를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고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그 불편함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몸이 간절히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몸은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건 병명도 증상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약도 아니었고 수술도 아니었으며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기적의 보조제 따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꺼려하는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사회가 남자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여기도록 학습시킨 그 행위. 많은 이들이 속으로만 간직한 채 침묵 속에 묻어둔 그 본능. 그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습니다. 자위행위. 그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그러나 동시에 낙인처럼 여겨지는 그 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내과 전문의 이성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명확한 생물학적 근거 그리고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진실입니다. 특히 오늘은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가 50세 이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3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지 성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균형, 삶의 질, 나아가 수면과 정서적 활력, 심지어 수명 연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70세의 한 남성 환자분께서 제게 하신 고백입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가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립선은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고 수면은 붕괴되었으며 삶의 의욕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되돌린 건 약도 수술도 아닌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외면하고 심지어 스스로 버리기로 결심했던 그 습관. 놀랍게도 그 작지만 일관된 행위가 그의 호르몬 시스템을 재정렬했고 전립선 기능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삶 전체를 다시 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다수의 의사들조차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바로 호르몬 리셋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3번째로 소개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료진조차 쉽게 언급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리셋은 단지 배뇨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 회복, 깊은 수면, 그리고 활력 있는 아침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전립선 그 자체를 마주봐야 합니다. 전립선은 크기만 놓고 보면 손바닥에 올려놓은 작은 호두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관 하나가 남성의 삶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막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식기관이 아닙니다. 남성의 성기능, 배뇨 시스템, 나아가 삶의 활력까지 조율하는 조용한 조율자이자 생물학적 균형의 중심축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분비샘은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사정에게 일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담긴 정자를 보호하며 생존과 이동을 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정교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속에는 효소, 아연, 구연산을 비롯한 수많은 성분이 정밀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모두 생식 능력과 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은 단순히 생성만 하지 않습니다. 생산된 것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느 공장이든 생산만 하고 배출이 없으면 내부는 곧 막히고 기능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는 노폐물이 점차 쌓여 끈적이고 묵직한 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염증으로, 통증으로 혹은 수면을 방해하는 밤중 빈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좁은 배수관의 액체가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쭉해지고 막히고 압력이 높아져 결국엔 새거나 터지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전립선 우열 또는 전립선 정체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이 증후군은 MRI나 초음파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몸은 분명하게 그 신호를 보냅니다. 하복부 깊숙한 곳에서 뭔가 짓누르는 듯한 불편함,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밤마다 끊기듯 자다 깨어야 하는 수면장애, 심한 경우 성관계 중이거나 사정 직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른 채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불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한 남성이 제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규석 씨, 70세. 은퇴한 기술자였고 5 손주를 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어떻게든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절반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없을 때는 언제 다시 가야 할지만 생각납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PSA 수치는 기준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던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사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관계도 자위도요. 그냥 제 나이에 그런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든 남성은 성적 본능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그런 고정된 관념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전립선은 그 관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열로 인해 2배 가까이 부어오른 상태였고 염증은 만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비슷한 연배의 또 다른 환자를 만났습니다. 조태범 씨 역시 70세. 손주가 있고 은퇴한 상황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선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밝고 단정했으며 대화 중에도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관리 루틴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사정을 이어온 것. 그뿐이었습니다. 조태범 씨의 루틴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무리 없이 이어온 사정 습관. 그는 몸의 리듬을 존중했고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미루지도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PSA 수치는 안정적으로 낮았고 배뇨 역시 거침이 없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일도 거의 없었죠. 깊고 단단한 잠, 그가 누려온 가장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드러난 그의 전립선은 의사가 감탄할 만큼 선명하고 건강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마치 30대 후반 남성의 전립선을 보는 듯한 인상이었죠. 같은 세대, 같은 나이. 하지만 한쪽은 끊임없는 피로와 통증에 지쳐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안정감 있는 삶을 조용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바로 사소해 보이지만 규칙적인 일상관리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전립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주제,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양의 DHT는 필수적입니다. 수염이 자라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남성다운 체격과 성향이 유지되는 데 관여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과잉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DHT는 체내에 점차 축적되며 전립선 비대와 직결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전립선을 작은 엔진이라고 한다면 DHT는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입니다. 적당한 연료는 엔진을 부드럽게 돌리지만 연료 압력이 높아지면 열이 쌓이고 결국 과열됩니다. 이 과열은 전립선 염증, 배뇨장애,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겪고 있는 묵직한 하복부의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과열된 엔진을 식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사정입니다. 사정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생리적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DHT 수치는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혈류는 활발히 순환하며 전립선은 노폐물을 배출하며 자신을 정화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DHT 농도가 낮고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낮으며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지수까지도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인 사정은 성적 해소를 넘어서 호르몬 균형을 위한 생물학적 리셋이자 전립선을 보호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사례, 두 형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형 정도훈 씨와 동생 정세우 씨. 두 사람 모두 50대 중반이었고 외모와 유전적 특성, 생활 패턴까지 흡사할 정도로 닮은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인 도훈 씨는 자위를 어린애 같은 짓이라 여겼고 수년간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 세우 씨는 몸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스스로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놀라울 만큼 달랐습니다. 형은 PSA 수치가 점차 오르고 있었고 밤마다 수면이 자주 깨 잠든 듯 잠들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늘 가장 먼저 찾는 건 화장실 위치였습니다. 그에 반해 동생은 전반적인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소변 문제도 없었으며 생활의 리듬도 일정하고 에너지 수준도 높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 습관은 단지 욕구 해소가 아니라 예방의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일종의 기계적 청소 작용입니다. 단순히 사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엔 오래된 정액, 죽은 세포, 전립선에 축적된 미세한 잔여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전립선에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 딱딱하게 굳거나 배출 경로를 막아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손상시키며 흉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마치 정기적으로 필터를 세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항상 열려 있고 피는 잘 흐르며 신선한 영양소는 전립선 조직까지 고르게 전달됩니다. 결국 이는 삶의 질을 회복하는 하나의 루틴이자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재정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탄력과 기능을 회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압 세척. 듣기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스스로를 청소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기회를 자주 너무 오래 무시할 뿐입니다. 이런 회복의 기적을 보여준 또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최경우 씨입니다. 첫 진료 때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제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몸의 그 부분을 다시 챙기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살아있다는 기분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 한마디에 그가 지나온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늘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마음은 텅 빈 채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도 자신을 돌보겠다는 열정도 다 시들어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자그마한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규칙적으로 자위를 하며 전립선을 비워내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선한 채소를 식단에 챙겼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는 거울 속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힘입니다. 몸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뿐이죠. 많은 남성들이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장벽은 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라는 고정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전 이제 20대도 아니고 이런 습관은 젊은 사람들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양치질을 멈추시나요? 70이 되었다고 해서 샐러드를 끊으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왜 몸의 기능을 돕는 이토록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과정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관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젊음도 성적 욕망도 아닌 존중과 돌봄의 문제입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며 그 기능이 제 몫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백영도 씨. 그는 72세의 과부였고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수치가 이상해서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권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끌어온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오래된 감정. 몸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정체 모를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단념, 자기 존재에 대한 희미한 애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섰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몸을 돌보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왔을 때 그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눈빛은 맑았으며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제 아내를 더 잘 사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그렇게 수치심 속에 나를 가두고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정직함, 변화 그리고 성장.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닿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지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도, 당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고통을 침묵 속에 감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길이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견뎌라.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불편함, 수면장애 그리고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주체성의 길입니다. 이건 내 몸이다. 나는 이 몸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돌보겠다. 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자기관리, 사정이라는 생리적 활동, 그리고 몸과의 연결.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DHT를 낮춰 호르몬 균형을 지키며 조직 건강과 혈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도 기적의 알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마음만 있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당연한 노화의 일부로 여깁니다. 자주 깨는 밤, 약해진 소변 줄기, 무기력한 아침, 그리고 깊지 못한 잠.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해드린 여러 남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지 늙어간다는 표현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구조적 변화와 생리적 순환의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고정관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욕망도 줄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니 그런 것쯤은 그냥 참고 지나가야지.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참음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회복시켜 주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자존감과 에너지, 잠, 표정,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아무 증상도 말하지 않고 견디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진짜 심해졌을 때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밤에 한 번 더 깨는 것,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조금 더 쉽게 피로해지는 것. 그 순간 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봐줘. 지금이야말로 나를 다시 챙겨야 할 때야. 그리고 그 돌봄은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걷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신선한 채소를 먹고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억누르지 않는 것.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정기적인 사정이라는 습관.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을 회복하고 정체된 구조를 정화시키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 들면 성적 기능은 멈춰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고 관리조차 시도하지 않으며 심지어 병원에 와서조차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는 그 반대를 말해줍니다. 성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건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이 오히려 존엄한 선택임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많이 늦은 것 아닐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을 뿐입니다. 돌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존중은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자기 관리는 어떤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회복한 수많은 사례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충만하고 활기차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단지 기능의 집합이 아닙니다. 몸은 기억의 그릇이고 감정의 통로이며 무엇보다 당신 삶의 기반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지금 여기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 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숨을 깊이 쉬며 내 몸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지속적인 관심과 정직한 돌봄을 원할 뿐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당신 같은 분이 아직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